재개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 안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필 기자, 노란봉투법하고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를 넘었으니까 이제 본회의만 남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토론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은 표결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서면서 법안은 본회의로 가게 됐습니다. 옛날 월급 봉투 색깔을 빗대 표현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인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돼 한숨 돌릴만 하니까 이 규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될 상황인데 재개 반발과 우려가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국회에 제고해달라는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총회장이 취임 첫 단독 기자회견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8단체도 어제 세미나를 열고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주요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6.27 초강력 대출 규제 여파에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폭은 전달보다 약 40% 축소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앞으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정동진 기자, 이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을 국정과제 세부 내용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사는 가진 자산의 위험 점수를 매겨 위험 자산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 자산에 비례해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국정위 내부에서는 19% 수준의 주담대 평균 가중치를 25%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는데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10%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주담대 자산 1조 원당 자기자본 충당 부담이 19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정부는 기업 투자분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낮춰서 자금을 생산적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전력용수 등 첨단 산업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분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 선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국정위에서 DSR 규제 강화도 논의가 돼 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예외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에는 대표적으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있는데요. 국정위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 논의는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과거부터 DSR 예외대출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어 대통령실과의 이견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6.27 대출 규제는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꺾었지만 동시에 내 집 마련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출이 6억 원 한도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청약에서조차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분양시장이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청약이 시작되는 잠실르엘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에 정해질 전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15억 원가량 낮지만 중도금 대출 6억 원을 제외한 14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청약이 예정된 아크로드 서초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6억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하면 약 1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현금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서초 지역과 강남 지역의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그 일반 분양분이 3.3제곱미터에 대한 가격이 8, 9천 정도가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소득 수준이 되더라도 당장 보유한 현금이 없으면 청약 시장을 두드리기 어려워지자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둘 소득을 합산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돼서 집 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정부는 이달 중 양질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더라도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하다면 실제 공급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올 초 다이소에서 시작된 5,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 열풍이 편의점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편의점이라는 새 판로가 이미 경쟁이 치열한 건기식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정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GS25는 오늘부터 점포 5천여 곳에 건강기능식품을 순차적으로 들여놓고 있습니다. CU는 이미 나흘 전부터 전체 점포의 3분의 1에 달하는 6천여 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커피를 많이 찾으시던 직장인분들 또는 학생분들이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비타민을 많이 사가시는 것 같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또는 활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올 상반기 편의점 매출이 지난 2013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GS25와 CU의 건강 관련 식품 매출은 올 상반기 80에서 90% 넘게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두 곳 모두 다이소와 마찬가지로 5,000원 안팎의 저가 건기식을 앞세운 가운데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연말까지 경쟁 대열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규제 진입 장벽이 낮고 위탁 생산이 쉽다 보니 생산업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물론이고 삼양식품, 빙그레 등 식품 기업들까지 앞다퉈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이 언제까지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저가에 대한 경쟁도 있을 수밖에 없는, 차별화를 하려면 맡기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들을 함유한 거를 위탁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가 약 6조 44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줄며 2년 연속 역성장한 가운데 새로운 저가 제품 판매가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달러 같은 법정 통화에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한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확정된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좌의 돈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상점 QR코드를 촬영해 가격을 입력하니 계산이 끝납니다. 연동된 실물 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기존 지역 화폐처럼 은행 계좌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한 개에 100원과 같이 원화와 연동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 않아 결제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드나 간편 결제처럼 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 안전성도 높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카드사 등의 정산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벤사와 같은 중간업자도 없다 보니 수수료 부담도 사라집니다. 국내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은행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를 90% 이상 낮출 수 있고 이틀 정도 걸리는 송금도 즉시 가능해집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결제를 가능하게 한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5천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 요건을 담은 법안이 속속 발의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통과를 시키길 바라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애환성을 감안해서 당 내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통화량이 늘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거나 통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